싸잡아서 국회는 나쁜 곳이다 인식이 있을 정도로 국회 자체는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국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 또 뭐 법원을 비롯한 사법 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혁명의 큰 화제 및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적폐청산인데요. 정작 국회 내부의 적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동안 주목을 못했습니다. 국회 내부의 적폐. 예, 사실 있긴 있지. 예,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걸 감히 끄집어낼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백년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신 이내경 대표님, 예.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 초대 이 공동 대표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국회에 한 20년 넘게 국회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이 소준섭 박사님의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예. 이걸 보고 제가 저녁 때 감동을 했습니다. 아 왜요? 다른 모든 것을 지켜주고 이야기를 꼭 우리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려야 되겠다. 아 뭡니까?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예. 이 글을 쓰셨던 소준섭 박사님을 직접 모시지 못했는데 예.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직접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국회를 보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기술을 해주신 거예요. 뭘까요? 국회의 시스템적인 문제. 예. 이거를 딱 정리해서 왔는데 예. 쉬운 예로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계속 싸움질만 하고 연애질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학생만의 잘못인가? 예를 들어서 폐싸움 금지법, 연애 금지법, 게임 금지법 같은 걸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안 만들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면 그 이 법들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 예를 들면 국회의 본분은 입법 활동이거든요.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난 20년 동안 이 국민들이 무시해 왔느냐. 그리고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목에 방울 달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면서도 반기한 측면도 있고 또 피동적으로 배제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걸 자기들 고치기는 쉽지가 않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후보를 아무리 잘 뽑아서 보내놔도 가면 다 개판돼 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굉장히 뛰어난 분들 또 평생을 헌신적으로 존경스럽게 살아오신 분들이 배지만 달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 달라지는 것처럼 예, 예비군만 입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같은 물이 섞여 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판이 그렇게 만드는데 요 국회라는 시스템이 바로 그렇게 이 좋은 우수한 인재들을 그렇게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할 거리로 또 술자리에서 그 안주로 씹어 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요. 개인만 들여다보면은 훌륭한 사람도 꽤 많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야. 그렇습니다. 그러고 정말 또 열심히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가까이서 당 전문위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서 지내보니까 그 프라이빗하게도 같이 그 고민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할 기회가 많은데 예. 정말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리고 이 사명감, 의무감, 헌신성 이런 걸 지내신 분들 꽤 많은데 이 집단으로서의 국회의원 이거는 이제 그 개판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국회를 좀 폄하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 번은 꼭 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역설일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일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예. 입법에서 배제된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반인은 그게 무슨 소리냐? 금배지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까지 온 몸싸움을 해가면서 저 난리를 지으면서까지 달려고 하는데 그게 배제될 리가 있느냐? 이렇게 당연히 의문을 품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국회의원실에서 이 자기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 국회 전문위원이 낸 검토 보고서가 너무나 좀 문제 있게 나와가지고 이 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렀어요. 예. 그래서 전문위원님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그 이런 취지인데 왜 이걸 그렇게 좀 막무가내로 검토
의견서를 내셨습니까? 맞아, 그 사건이 있었죠. 예. 몇 달 전에. 하니까 이제 뭐 그 서로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멱살 잡고 몸싸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의원이 하진 않고 이 전문위원님하고 그 수석 전문위원이었죠. 그 전문위원 중에서 제일 높은 상임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분하고 국회 보좌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언론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예.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핵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뭡니까? 왜 그랬어요?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이 사실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 본회의장 가면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예. 식당도 의원 식당이 있고요. 그런 정도인데 이 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수석 보좌관이 이 새끼 건방지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전문위원회 위상이 높았다는 거죠. 아, 좀 반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저 입법이나 저 예산 관련된 로비를 할 때 일단 기재부가 최고였죠. 그 재경부하고 예산처에 있을 때는 그 재경보다도 예산처가 더 위에였고요. 지금은 예. 이제 두 개 합쳐서 기재부가 됐는데 지금은 그 회사나 그 관련 협회나 이런 데서 로비하려고 할 때 이 저 기재부 사람들 2순위입니다. 전문위원이 최고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바뀌었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에서 그런다면서요. 우리가 들은 바는 예를 들어서 재경부라든지 뭐 국토부 같은 데는 장차관들 예. 국회에 오면 서로 줄 서고 막 그런다는 어떤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는 막 사태질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가장 줄 서는 또 더군다나 이제 국토교통부나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는 방송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끝나고 나면은 줄 서고 이런다면서요. 근데 그보다 더 그럼요. 수석 전문위원이 더 세다. 그러니까 저 엔간한 초선 국회의원 한 저 5명 내지 6명하고 예. 수석 전문위원은 1명을 같은 비중으로 봅니다. 음. 5대1 내지 6대1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아무리 저 초선이라도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역구 하나가 보통 20 몇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5개면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네. 시험 치고 들어간 수석 전문위원과 수석 전문위원이 100만 명의 의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국회 전문위원은 현재로서는 왜 우리가 저 좋은 직장을 이야기할 때 신의 직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이 신이 숨겨놓은 직장. 그래요? 예. 이 저 국회 전문위원이 바로 신도 숨겨놓은 그런 직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국회 전문위원 이야기는 사실상 주제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예, 모르죠. 몰랐기 때문에. 아, 사실 알아도 쪽팔려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전문의한테 고개 숙이고 로비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이런 사실을 어떻게 남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허. 그러네. 그런데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당의 전문위원으로 또 국회에서 일할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그게 벌써 이제 10년, 20년 전이니까 그 사이에 더 심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분들 뽑아 올리는 게 이제 입법고시라고 불리우는 이게 따로 시험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무원 뽑는 게 그 행정고시로 알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제 사법고시가 있고 예. 또 뭐 공인회계사 같은 이제 국가고시들이 있는데 입법고시는 사실은 뭐 7급 공무원 수준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 20년 동안에 바뀐 거예요. 아. 왜냐 이게 그 신의 직장 내지 신이 감춰놓은 직장인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여기에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도 이제는 아는 사람들끼리는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국회 차원에서 돕겠다 그런 자리 아니에요? 원래는 취지가? 그렇죠. 예. 국회 사무처의 직원입니다. 예. 근데 지금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법적인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입법권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예산 심사라든지 또 정부 조직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무원 저 TO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데 여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국회법 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예. 먼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하라 이렇게 명문화가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문제는 이 조항이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검열이었는데? 예. 아, 그런데 이게 그 서로가 편하고 좋으니까 안 고치고 전두환이 저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만들어진 법이.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의무사항인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저 이 국회의원은 이 그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헌법에 규정된 그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300명 전부가 1인이 각각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입법 발의권도 있고요. 예. 정부 행정감사권도 있고 또 자기가 속한 상임위 아니어도 모든 상임위에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도 할 수 있고 자료 조사권도 있고 자료 제출 요구권도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데 이걸 잘 못 써서 문제인데 예. 문제는 전문위원도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이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권력을 주어준 거네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뭐 저 좋든 나쁘든 어쨌든 국민이 직접 뽑은 거지 않습니까? 선출 권력이거든요. 근데 전문위원은 그냥 시험 잘 치가지고 또 재수 좋으면 해당 사람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회의원하고 비슷한 권력을 가진다? 그게 무슨 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그러네. 민의를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국회법 제58조. 예.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했다.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검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검열. 예.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실력 없는 국회의원은 이게 되게 좋아요. 아, 그러네. 예, 아. 전문위원 다 해주거든요. 예. 그럼 그 수기만 하면 되니까. 어. 그리고 또 이 전문위원한테 밑보이면 이 의정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새끼 죽이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원인의 법안은 무조건 저 부정적인 그러네요. 검토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보좌관의 갑질이 아니라 전문위원회 갑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요. 예, 자기들끼리 밥 먹는 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저 파워를 가지는 협의 회의 비슷한 거죠. 뭐 검사장 회의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의원이 가진 그 의욕이나 능력이 거꾸로 보좌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견제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가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의원의 액티비티가 상당히 손상된다. 야. 이것도 물론 국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중첩첩으로 있지만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국회 전문위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슈가 될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 그냥 입법에 도움을 주는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건 아니로군요, 확실히. 지금 이제 조국 저 장관님 사태 때문에 검찰 개혁은 꽤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예. 사법 개혁 안에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고 법원 개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법원 개혁은 지금 거의 물밑으로 깔아앉았거든요. 음. 근데 이 법원 개혁보다 더 중요한 이 국회 개혁 부분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하분들 무슨 연금 문제라든지 국회가 또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막 요구를 하면 하는 신용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개혁적인 국회의원도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튀고 싶어도 주위 동료들의 그치. 안일도 있지만은 이 전문위원들하고의 그 연계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냥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예, 물론 이제 아주 헌신적이고 좋은 분도 계십니다. 예. 정말 그 다른 욕심 안 내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사무실에 앉아갖고 법안 심의하고 온갖 분들의 의견 들어서 좀 좋은 뜻으로 내려고 하는 이런 분도 없는 건 아닌데 현재 시스템으로서의 전문위원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왜 그 뭐 유치원 3법, 김용균법 요게 그거 말고도 사실 법 통과시키는 모든 법들은 사실상 막 각 정당이 안을 내놓고 또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을 거치고 뭐 법안 심사 소위 어쩌고 상임위원회 어쩌고 막 거치잖아요.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들의 입김이 가장 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그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해 주는 것 중심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뭐 김용균법이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핵심 이슈가 되니까 그 해당 국회의원의 역할이 부과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의 전문위원 제도는 언론에서 보도해 주는 것 중심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뭐 김용균법이나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핵심 이슈가 되니까 그 해당 국회의원의 역할이 부과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의 전문위원 제도는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3만 개가 넘거든요. 3만 개. 그 중에서 우리 국민이 아는 법안 이름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바로 전문위원이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빙산은 항상 물 위에 뜬 부분보다 수면에 깔아앉은 부분이 더 큰데 일반인들은 수면에 깔아앉은 부분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타이타닉호 같이 침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도 야, 전문위원이 문제, 그러니까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요. 전문위원 위주로 만들어진 구조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시민사회단체조차도 국회의원 의정평가를 입법 발의 건수로 하거든요. 실속도 없는데. 예.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름만 쭉쭉 올리면 발의 건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고 그 중에서 통과 건수 또 그 입법의 유효성 이런 것까지를 볼 수 있는 준비와 평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검토 보고라는 이름 하에 많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좌지우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최근에는 이제 꽤 대략.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다 세보지 못했는데 다음번에 꼭 한번 확인해서 오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국회 개혁의 핵심이 예. 바로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어쨌든 선거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심판받지 않고 한 번 입사하면 20년 30년 정년 때까지 잘 지키는 전문위원한테 권력이 있다면 그분들은 국민이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전문위원 같은 직책을 둬서 입법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라는데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전문위원을 통과하지 않고는 입법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웩도독이라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예. 몸통이 끈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국회 정상화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이 우리나라 그 상권분립 제도의 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예. 국회 정상화고 그래야만이 이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막연하게 이제 전문위원이 선출 권력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권력이 좀 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줘 보세요. 예, 제가 그 좀 알기 쉬운 예.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이거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거든요. 아직도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만큼 이 법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문위원인 국회 공무원이 검토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해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2005년 5월 달에 이 검토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부정적으로 검토 보고를 낸 거예요. 아, 이 법안 안 좋다. 예. 아, 그래서 뭐 검토 의견을 내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 또 어떻게든 낼 수 있는데 예. 과연 이 국회 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노회찬 의원 같이 평생을 이걸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낸 법안을 검토할 권한과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죠. 노회찬을 뽑은 국민들은 노회찬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원해서 뽑아준 건데 국회 전문위원은 국민들이 아무도 뽑은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또 이 전문위원이라는 게 연공서열에 따라서 연차가 타면 그 수석 전문위원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검토 의견에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은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임기 만료되고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없네. 아, 진짜 이 부분은 만약에 그 정권이 뭐 정권을 떠나가지고 국회의장이 사실 명령을 받는 걸 거 아니에요. 예. 사무처 직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장의 그 임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회 사무처장이 그 결정을 그러니까 하죠. 처음 알았어요. 이런 그러니까 사실 뭐 사회적으로 뒤흔들 만한 법안인데 만약에 국회의장이나 사무처 쪽에 결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전문위원이 그거를 사실상 검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적격하면 통과를 전혀 못 시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모든 법안은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나오면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또 그렇게 되겠는데요. 누가 일당이 되고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겠는데.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그 보직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직시키다든지 이런 거는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자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참.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처 주장에 국회 전문위원이 적극적으로 동조해가지고 이 법원 비리를 잔주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사법 비리 척결 때문에 지금 계속 조사도 하고 있고 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예. 함진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 규칙을 정한 외부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법관의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법조항인데요. 예. 소위 말해서 법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면 이 뭐 외부인 사람이 알기는 어려우니까 변호사들끼리는 이제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지방 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의 의견을 듣고서 이걸 뭐 반영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법관의 인사에 평점을 주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외부 견제 기능을 일부 넣자는 거거든요. 무슨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이 이 사법농단의 온상이든 법원 행정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는 검토 의견을 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대한변협 등 이제 변호사단체 의견을 들어서 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의 법원 평가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경우에 예. 전체 변호사의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소속 변호사 몇 명의 편향된 의견으로 마치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예.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검토 의견을 낸 거예요. 이 소위 말해서 그 구독이 무서 장담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묵혀가지고 아예 이 법안은 그 입법에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그냥 기각돼 버렸어요. 참.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제한적 직권 체제 예. 이걸 옹호시키는 때 이 법원 행정처가 법원 행정처의 로비에 따라서 국회 전문위원들이 봉사를 한 거죠.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네. 간단히 말해서 이 요지는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있다면 진짜로 말 그대로 보조해주고 어떤 그 법적인 자문을 해준다든가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회 전문위원이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국정에 적극 개입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테러 방지법이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건데요. 결국 이게 그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해가지고 어렵게 막아냈던 그 법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 전문위원회 뭐라고 이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냈냐면 대테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테러 인권 보호관 한 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예. 이 대테러 업무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무고나 날조의 죄를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법안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인권을 유린하고 그 전체주의 체제로 흐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갖고 동조를 해준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아부를 해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이게 통과될 위험이 처하니까 그때 민주당이 온몸으로 이제 방탄 국회를 해가지고 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시간 끌어서 겨우겨우 이걸 막아냈거든요. 야.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전문위원 한 명의 검토 의견서 때문인 거예요. 어처구니 없네. 그 선출직도 아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럼 온 국민이 이 괴로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을 견제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참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 이어지는 군사 독재 시절의 산물입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걸 몰랐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생각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우리 소 박사님의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국회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그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본래 법안은
위원회는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먼저 그 취지의 설명을 듣고 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0년 전두환이 이제 국보위 때 이 법안을 바꾼 거예요. 군사 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뒤에 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특별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예. 이 위원회에서 국회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는 그 법안을 심의할 때 그 취지의 설명을 듣고라는 말 안에 한 문장을 더 넣었습니다. 예.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네. 예, 이 조항 때문에 완전히 국회가 이제 무력화된 거예요. 전문위원이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예, 검열 기능을 여기다 준 거예요. 예, 검열. 그리고 전문위원회 임명을 저 옛날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이 이런 데서 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국회 사무처장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당에 그서 국회의장하고 사무처장을 맡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구조가. 그러니까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그 자기가 야당일 때는 이걸 비판하는데 여당 되니까 이걸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 시작했다는 걸 모르고 이거를 계속 잔존시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도 그걸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저 국보위 그 국가보안법 같은 거 폐지를 얼마나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근데 이런 규정 때문에 못 되고 있다라고 하고 그 이유가 바로 전두환 때문이라는 것을 예. 본인도 모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는 건데 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악습을 제도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도 국민들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뭐냐면 지금은 국회 전문위원회 임명 권한은 사실상 국회 사무총장이 갖게 돼 있는데 본래 이 제도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선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하면 저 사람 제껴볼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올바로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을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유신 국회에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 이걸 바꾼 거예요. 국회법을 개정해갖고 전문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을 그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로 바꾼 거예요. 완전히 그 개입될 여지가 엄청 커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집권당에서 마음대로 이제 저 전문위원회 인사를 자주유지하게 되니까 개별 국회의원이나 개별 상임위의 의사는 이제 무력화돼 버린 거죠. 예. 근데 요즘 같은 국회면은 이 법 바꾸는 거 반대일세.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예.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표정법. 예. 아니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언론이 저렇게 너무 편파적인데 예. 손 좀 봅시다. 예. 뭐 사석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했더니 나는 그 공정한 보도를 하는 독재 권력보다는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하는 예. 권력이 장악된 언론보다는 불편하더라도 공정한 보도를 하는 그런 게 더 좋다 하면서 이걸 감수하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때는 제가 엄청 불만이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계기까지 됐지만은 예. 저는 그 뜻은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당일 때 저는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국가보안법 같은 게 아까 좀 나왔던 네. 사실 그런 뭐 법들 사실 폐지시킬 건 폐지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저는 이 법안을 개정하는 거 그것도 좀 넣어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걸 바로 잡아 놓자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힘든 게 좋은 게 아니고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요게 근데 지금 뭐 아까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전반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집권당 다수당이 이 제도가 편했기 때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료 소위 말해서 입법
고시 출신의 행정 관료를 통해서 국회를 견제하는 또 하나의 정책 수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일 때는 불편했지만 여당일 때는 이게 편하거든요. 그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가 여기에 또 이권고리가 있습니다. 이권의 고리. 예.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설레발레 그 선출된 권력을 능가하는 임명된 권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교섭단체가 정책연구위원회라는 제도를 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의 전문위원회하고 다르게 정책. 예, 국회에서 월급을 주는 전문위원회예요. 당에 소속된. 예, 당의 소속이지만은 국회에서 월급을 주는 국회직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연구위원 제도를 통해 갖고 소위 말해서 당직자들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리 나누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할 때 당의 전문위원으로 일할 때 그때 우리 당에 그때는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 총재를 하는데 그때 연구위원들이 내가 배정된 상임위에도 있었거든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den통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이것도 문제네 진짜.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없으면 이분들을 견제하기 위한 연구위원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 제도가 유지돼 왔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 2003년도에 제가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그때 점검해 보니까 교섭단체 정책위원 소위 말해서 연구위원이 3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5명이 당직자 출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직자 중에 오래 해서 연차가 된 분은 예. 그냥 연구위원을 해갖고 좀 야, 권한도 한직으로 주고 자리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 권한도 주고 월급도 좀 빡빡하게 주면서 예. 그 마지막 정인하기 전에 이제 지나가다가는 이런 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이 연구위원이 2019년도에는 총 6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 전문가들이에요. 당파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하지만은 전문성이라든지 뭐 정치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위원회에 의한 그 국회 전문위원회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네요, 진짜. 예, 그리고 또 집권여당의 당정책위원회는 이제 해당 정부 부처에서 공무원 파견을 받거든요. 고참 국장들 중에서 차관 진급 예정자들이 당에서 전문위원 좀 하다가 이제 그 부서를 돌아가면 실장 하다가 금방 차관하거든요. 이런 보직 라인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당에서 또 국회에서 집권당을 위해서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편해가지고 또 이 제도가 밥벌이를 해주니까 예. 안 고치고 지금까지 전두환 이래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에서 지금 이 자리 나누기 방식으로 가면 좋은 뭐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자리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67명 정도 자리를 보전해 주려고 3만 건의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으로 돈 만들어서 자리 만들어서 그분들 생계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전문위원과 견제하기 위해서란 존재한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욕하기 전에 예. 국회의원들이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욕하자는 거죠. 예. 그러네. 근데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이걸 없애자고 말하는 건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네요. 예. 쉽게 표현하면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리고 국회의원들 자신들도 당해 보기 전에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재선 3선 된 사람들은 또 여기에 또 적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비례연합정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시민 후보들도 많이 들어가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래도 당하고는 조금 다른 개혁적인 입장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분들 중에서라도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그 개혁 법안을 발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알아왔던 것보다 국회 내에 국회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고 거기에 순응해야만 우리의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또 밑보이기 싫어서라도 이런 개혁하기는 힘들고 이런 상황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에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에 막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된다. 예. 비례대표도 훨씬 늘려가지고 한 지역구 250, 뭐 비례대표 한 250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사실 뭐 국민들한테 반대가 심하다고 하면
뭐 국회의원들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총회건 똑같이 하고 보좌관 수 줄이면서 국회의원 수는 늘리고 또 실제 그런 거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우리나라가 올해 512조 정도 됐는데 예. 국회의원 개인별로 나누면 한 사람당 거의 막 1조, 2조 이상을 예. 해야 돼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회가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게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장벽들이 지금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그때 당 대표가 뭐 오원수 줄이자 이렇게 해갖고 국민들이 이제 우선 그 믿고 싫으니까 많이 동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무식한 소리거든요. 그 이분들을 2배로 늘려가지고 돈을 2배로 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예산 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진 예산이 그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할 만한 투자인데 또 국회의원 당사자들도 전문위원회 권한과 역할을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외국의 국회의원들은 뭐 북유럽 국가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이 법안 발의 제안을 해당 의원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도 의원들끼리 서로 싸움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귀찮은 일을 전문위원들이 대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이 이 침해되고 있다. 이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만약에 특정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국회 전문위원을 없애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의당조차도 이 이야기를 감히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밑보이면 말짱 이제 의정활동 끝이거든요. 예. 그건 진짜 이건 고양이 목이 아니라 호랑이 목에 방울을 당기기 같은 거네요. 예.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국회의장이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누가 저 희생될 각오로 질러야죠. 근데 그게 그러면 희생 당하고 말지 조국 정권처럼. 그런데 이걸 선거 과정에서 이슈화 해가지고 예. 당론으로 채택하게 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그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들이 모여갖고 어느 특정 의원을 타겟으로 해갖고 죽이기를 할 수 없게 되면 예. 이거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약간 귀찮아지긴 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견제하는 것이고 강화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게 행정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 그 선출직 공무원, 입법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권한을 주면서 동시에 선거로 책임을 묻는 예.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스템을 빨리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국회의원 의석을요 500석 정도로 늘리고 보좌관 수는 반으로 줄여서 사실은 똑같은 대부분 다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일하게 만들고 예. 그래야 법에 대한 이해도도 빨라질 것 같고 그러면서 진짜 일하는 국회는 그런 거 아닐까요? 지역구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예. 어. 그래야지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시간과 여유가 있어지거든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전체 의석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이거는 문제고 지금 비례대표 선출을 또 보면 해당 분야 유명인 그분들이 열심히 살고 그 분야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그분의 정책 능력이나 입법 능력 이것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쇼업하기 위해서 선거 때 써먹고 그것도 길게도 안 써먹어요. 한두 달 써먹고는 이제 당에서 관리 안 하니까 저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4년 동안 탱탱탱탱 놀자가 나오는 거예요. 세금만 챙기고. 이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되신 분들 어떤 특정 당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식성만 있지 법을 막 어떤 마인드 갖고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한테도 이게 굉장히 불행인데요. 지난 국회 때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님들 중에서 사실은 배지 다는 게 적절치 않은 분들이 좀 계셨는데 당에서 이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그 4년 내내 그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옆에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 때문에 또 밑에 보좌관들도 생고생을 하고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정당은 자기들 쓸 수 있는 유용한 그 중요한 의석을 몇 개를 날린 거거든요. 한 명의 의원이 맘만 먹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인기에 영합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서 이제 날아가 버린 거 전 너무나 아까운 거죠. 일단은요 보니까 국회라고 하는 공간이 이쪽에 성역이 있었네요. 하긴 뭐 국회가 법을 만들면 사법, 입법, 행정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국회의 막강한 권한 때문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예산이나 숫자를 더 늘려서라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결국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뽑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대통령 빼고는 국회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법과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자리를 이제는 제대로 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 소환제 예.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슈가 안 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국민 발안제까지 내놨습니다. 예. 국민들이 직접 청원하면 그게 의무적으로 법안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까지 내놨는데 이거 아무도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인 그것도 정부 여당이 예. 본인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안 돼요.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데 이놈 코로나가 또 그런 이슈화 시키는 걸 또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언론도 그런 게 되면 자기들의 권한이 줄어들거든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슈화 만드는 게 언론의 권한인데 예. 만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이슈를 할 수 있고 법안을 할 수 있으면 언론의 그 이슈 그 파이팅 관련된 기능 주제를 그 이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다 생각하고 예. 또 국민 소환제까지 하면 의원도 싫지만은 언론도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은 자기들이 그나마도 어쨌든 간접적으로 그 지면을 통해서 파워를 가지는데 국민들이 직접 소환해갖고 이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 뜻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따라가야 되니까 그 기존 권력을 제한된 권력을 나눠 먹어야 생각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것이 민주주의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이 일본을 막 편드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쌓였어요. 근데 이 국민 소환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숫자를 만드는데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상징성만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30만 명 이상의 발의 뭐 이런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대단히 힘들지만은 동작구 국회의원들이 그때 엄청 쪽팔려 했거든요. 예.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아갖고 온 저 나라에 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 근데 4년 그 임기 끝날 때까지 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요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국민들한테서 야, 우리는 기득권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뭐 반대 생각 가지신 분들은 뭐 반대 세력을 투표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돼야 되는 국회 계획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의 기본 조항인데 이게 반영되지 않도록 그 돼 있는 구조는 무조건 이제 고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폐지 안 되고 또 그 좋은 그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후보들 뽑고 그분들 당선되도록 하는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는 자신들이 못하니까 이 우리가 이제 새날 정치자들이 좀 이걸 이슈화 해가지고 청원도 하고 또 각 정당에서 이걸 받도록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을 통해서 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디테일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네요. 예. 뭐 정치개혁이라는 게 우리 지금 계속 정치개혁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디테일들이 숨어 있었군요. 중중첩첩으로 이게 막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이 그 소 박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느껴졌어요.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때는 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 전문위원들한테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는 당 축제를 겸직하니까 그 무슨 저 정책위 회의 같은 거 할 때 대통령이 한 번씩 직접 주재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 보좌관들은 저 의원들을 저 보좌하지만은 그 당 전문위원은 개별 상임위 전체를 이제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론에 어긋난 저 입장이나 저 표결을 하면 대통령한테 꼰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중간에 개입해갖고 무마시키고 무산시키고 예.
특히나 법안 심사 소위 같은 데 들어가면 언론도 안 들어오고 중계도 안 하거든요. 그때는 막 사태질하고 싸움하는데 의원님이 그따위로 하면 다음에 재선 안 할 겁니까? 이런 식의 노골적인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 못하지만은 화장실 데리고 와갖고 참 김 의원 많이 컸어요. 사실 말로 조인트 까는 거예요. 예, 조인트 까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듣고서 야, 의원이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데 저러면 안 되지 싶은데 그게 막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디 가서 두드리를 맞았다는 조인트 까였다는 이야기도 못한 게 쪽팔렸어. 그러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디테일을 이상희 교수님 갑자기 방송 내내 이상희 교수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예. 지금 뭐 그게 낙담하실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낙담했던 것보다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온 진력을 다해서 이제 활동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방송도 좋은 내용이었고요. 이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예.